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김선구입니다. 옆에 그림 보이시나요? 저 차 안에는 어떤 사람이 타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 안에는 사회복지사가 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사회복지를 시작한 건 푸드뱅크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사회복지를 시작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음식이나 물품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사업인데요. 이때 당시 저는 사회복지사라는 얘기보다 운전기사님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운전기사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끝에 명함을 주머니에 가득 갖고 다니면서 명함을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김성구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김성구입니다라고 명함을 많이 나눠드렸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니까 변화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 기사님, 예, 기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회복지사다운 사회복지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끝에 그 지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는 성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겠죠. 그런데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안에 뭔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음식을 나르는 그런 사회복지사인가? 운전기사인가?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첫 번째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을 하고 나서도 운전기사라는 꼬리표는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회복지사다운 사회복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교육을 가서 우연히도 들은 노래가 저를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노래가 제 귀를 사로잡았고 잠시 후 나오는 영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상에서는 7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0년 정도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병간호하던 할아버지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할머니를 먼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따라서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내가 고민했던 끝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르신의 우울과 자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의 우울을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다가설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저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가족이라는 임상사회복지 실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어르신 한 분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자 어르신 한 분이 7년 동안 집 밖에를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문에 홍보지 한 장이 들어옵니다. 그 홍보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울척도 15문항 중 7개 이상이 체크가 되시면 복지관으로 오십시오. 그 어르신은 그 설문지를 갖고 복지관에 찾아옵니다. 선생님, 15문제 중에 7문항 이상이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는 15개 중에 15개가 체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하고 상담을 나누는데 그 상담 얘기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어르신 어떤 게 고민이시죠? 선생님, 제 집이 13층인데 뛰어내리면 한 번에 죽을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안 죽으면 내가 장애가 돼서 가족들에게 피해가 될 텐데요. TV에서 보던 언론에서 보던 그 사례를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놀라움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 어르신과 15회기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의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화장기 전혀 없던 어르신이 어느 날에는 화장을 하고 나오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15회기 끝날 무렵에는
그동안 다니시지 않았던 종교 활동도 다시 하시고 그리고 그 종교 활동 속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재미있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사회복지사다운 사회복지를 하고 있구나.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로 80여 명이 자리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 사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라는 얘기들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억에 남는 얘기 중에 선생님, 사회복지사는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인데 왜 선생님은 직접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죠?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회복지사는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인가? 그럴 때 저를 지켜준 건 제 안에서 일어났던 내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흔들리고 그럴수록 더 좋은 꽃을 피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고민하시고 흔들리는 분이 계신가요? 바로 그렇다면 더 좋은 꽃을 피기 위해서 고민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실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에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제도적 복지, 정책적 복지, 보편적인 복지, 복지국가, 그리고 마을 만들기. 모든 국민이 누리는 포용적인 복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아주 작은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가족에 대할 때 더 관심이 가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과 집단, 가족과 더 많은 상담, 더 편한 상담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타로라는 도구를 선택하고 타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임상사회 연구 모임으로 발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또 경험했던 어르신의 변화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이 화가 굉장히 나서 복지관에 찾아오셨습니다. 70대 남자 어르신이 많이 화가 나서 찾아왔는데 저하고 상담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손녀딸이 4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고 말입니다. 상담을 하는데 자랑을 하시는지 상담을 하시는지 조금 헷갈리긴 했지만 더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손녀딸의 엄마는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선행학습으로 수학을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엄마는 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4학년의 딸을 선행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병상에서까지 누워서 가르칠 수 있는 최대한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어르신이 가슴을 치면서 화가 났던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딸을 잃기 열흘 전에 당신의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2달 동안 배우자와 딸을 잃은 어르신은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정신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복지관에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한참을 얘기하시면서 펑펑 우는 어르신을 보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왜 이렇게 흥분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일어나시는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삶에 희망을 본 것 같다. 큰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어르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 더 만나고 어제 마지막으로 어르신을 뵀습니다. 어르신,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신청하시고 지난 주말에는 사슴농장에 가서 녹용을 지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전만 해도 죽음을 생각하셨던, 삶을 포기라고 하셨던 어르신께서 당신을 위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손녀딸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다양한 도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붓과 중간 붓, 그리고 작은 붓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실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인 복지, 제도적인 복지, 정책적인 복지도 필요하겠지만 작은 복지, 미시적인 복지의 임상사회복지 실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전하시고 개발하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